안녕하세요. 카프의 택배크로스처럼 축구 이야기를 떠먹여드리는 장카프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 이적료의 주인공, 브라질 역대 A매치 득점 1위, 제2의 펠레라 불리며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상징하는 발롱드르 또한 차지할 것으로 보였던 네이마르. 하지만 2024년 2월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사우디 알힐랄로 이적하며 그의 발롱드르 도전도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발롱드르 최고 순위는 3위. 어째서 네이마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도 단 한 번의 발롱드르도 수상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시대의 경쟁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드르. 그해 팀을 정상의 자리에 이끌며 자신 또한 그 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본인이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팀을 만드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적어도 네이마르가 활약한 시대에 메시와 호날두를 제외하곤 말이죠. 메시와 호날두가 한 차원 다른 세계의 선수였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본인을 중심으로 자신의 팀을 세계 최고의 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실제로 이 두 명의 선수는 15년간 세계 축구계를 양분했습니다. 호날두가 첫 발롱드르를 받은 2008년부터 메시의 최근 발롱드르 수상인 2023년까지 약 15년간 두 선수가 받은 발롱드르는 13회. 아무리 네이마르라도 이 두 선수의 장벽을 뛰어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 778경기, 672골, 305개의 도움을 기록한 메시, 레알 마드리드 438경기, 450골과 121개의 도움을 기록한 호날두. 결국 이것이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서의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파리로 향한 이유이죠. 바로 메시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 개인 기량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에 파리 생제르맹은 2017년 네이마르에게 2억 2200만 유로, 하나 약 3200억이라는 역대 최고 이적료를 베팅합니다.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네이마르의 발롱드르 수상. 바르셀로나 시절 메시, 수아레즈와 함께 MSN이라는 강력한 트리오의 한 축을 이룬 네이마르는 발롱드르 또한 2015년과 2017년 3위에 두 번 오르며 발롱드르 수상이 머지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14-15 시즌에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죠. 모든 대회 51경기, 39골 7개의 도움. 이후 2년을 더 뛴 네이마르는 17-18 시즌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향하지만 이 이적으로 인해 발롱드르 3위가 그대로 네이마르의 발롱드르 최고 순위로 남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는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축구계 정상에 있었고 네이마르의 6년간의 PSG 생활은 4년간의 바르셀로나 시절을 밑도는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리그왕에서 네이마르가 발롱드르를 수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팀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끄는 것이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치명적인 이 이유로 인해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던 것이죠. 잦은 부상. 파리 이적 후 불행히도 네이마르를 따라다닌 건 바로 잦은 부상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부상에 덫에 걸린 네이마르는 이적 후 4년간 평균 17경기 출전이라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6시즌 동안 리그 112경기 출전에 그친 네이마르는 이로 인해 애초 본인의 목표였던 팀의 주축으로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룰 수 없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6년간 당한 부상의 횟수는 무려 23회.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에는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상 이후 퉁퉁 부은 발을 올리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비수들의 견제를 받았는지 짐작해 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네이마르는 이적 첫 시즌인 17-18 시즌 리그왕 올해의 선수, 2019년 프랑스 풋볼 10년의 팀 선정을 제외하곤 마땅한 개인 수상 또한 파리에서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19-20 시즌 네이마르는 음바페와 필두로 PSG를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시켰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패에 우승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후 네이마르는 2025년 여름까지 PSG와 재계약을 맺으며 구단의 목표와 본인의 커리어 마지막 목표인 발롱도르를 향해 의지를 보이기도 했죠. 또한 6년간 출전한 리그 112경기에서도 무려 82골, 4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경기장에서의 그의 실력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죠. 하지만 파리 이적 이후 20번 이상 당한 그의 끊이지 않던 부상 이력은 발롱도르를 위해 바르셀로나를 떠난 네이마르에게 되려 파리 이적 후 발롱도르 최고 순위 12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6년간 가장 많은 출전 기록도 20-21 시즌에 31경기에 그쳤고 파리에서의 마지막이던 22-23 시즌에는 리그 3라운드 만에 5골 6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등 29경기 18골 16개의 도움이라는 순도 높은 스탯을 쌓았지만 시즌 중반 있었던 2022 월드컵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며 폼이 내려갔고 2023년 2월 리그왕 24라운드 릴과의 경기에서 부상 복귀 4경기 만에 또 발목 부상을 당하며 결국 시즌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즌 PSG 또한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뮌헨에 탈락하며 결국 부상을 당한 릴과의 경기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네이마르의 마지막 경기가 되고 말았죠. 결국 6년의 생활을 마치고 사우디로 이적한 네이마르는 불행하게도 그의 커리어 역사상 단 한 번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등극하지 못하고 도전의 항해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이마르의 선택, 축구의
펠레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네이마르가 2017년 파리 생제르맹이 아닌 바르셀로나에 잔류했더라면 발롱도르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펠레의 77골을 넘어 79골로 브라질 A매치 역대 최다 득점의 사나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실력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한 건 어릴 적부터 그가 받은 기대와 보여준 재능, 경기장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분명 아쉬운 결과입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를 떠난 네이마르의 선택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은 메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의 그늘을 넘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난 20-21 시즌까지 메시는 47경기 38골 12개의 도움을 기록하였기에 여전히 네이마르는 메시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3위, 17-18 시즌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역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모드리치, 또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라리가 우승을 견인하며 2022년 발롱도르를 수상한 벤제마처럼 네이마르도 월드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굵직한 활약이 필요했지만 네이마르 커리어의 유일한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남아있는 14-15 시즌엔 메시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이후 월드컵과 챔피언스리그 중 어떤 곳에서도 우승을 이끌지 못한 네이마르였습니다. 물론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도 발롱도르를 못 받은 선수는 네이마르뿐이 아닙니다. 앙리, 레반도프스키, 리베리, 사비, 이니에스타, 말디니, 부폰 등 축구계 전설로 남아있는 선수들도 발롱도르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받기 힘든 발롱도르를 8번이나 받은 메시와 5번의 호날두,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발롱도르를 쓸어담은 메시와 동시대에 뛰었다는 사실은 네이마르에게는 안타깝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네이마르가 발롱도르를 수상하기에 충분한 선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마르가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작성 부탁드리며 이상 태페크로스 장인 장카프였습니다.